안녕하세요. 요즘 AI 에이전트 이야기하면 다들 그 큰 모델 LLM이냐 아니면 작은 모델 SLM이냐 뭐 이런 논쟁에 많이 빠지죠. 네, 맞아요. 마치 크기가 전부인 것처럼요. 근데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일까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아, 어떤 거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최재화 부교수님, 카파 이니셔티브 연구 책임자시기도 한데요. 이번 강연 노트가 있어요. LLM vs SLM,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노트군요. 네, 이 노트는 모델 크기 경쟁 그 너머를 좀 보라고 제안하거든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그 LLM, SLM 논쟁이 어쩌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능을 어떻게 제어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거냐.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들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온톨로지 모델 중심 생성, OMG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OMG.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노트에서 지적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메일 정밀이나 간단한 코드 작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교적 목표가 명확한 작업들이죠. 그런 일에 수족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LLM을 쓰는 건 비유가 재밌는데 손목시계 고치려고 핵융합 발전소 돌리는 격이래요. 하하, 비유가 확 와닿네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비용도 비용인데 더 심각한 건 LLM의 그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 흔히 말하는 환각 현상이에요. 네, 할루시네이션. 이게 비즈니스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엉터리 법률 자문을 한다거나 아예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무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정말 큰일 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SNM, 작은 모델은 어떻습니까? SLM은 물론 빠르고 저렴하고 특정 작업에 딱 맞게 특화하기는 좋죠. 네,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근본적인 한계도 뚜렷하잖아요. 지식 범위가 좁고 복잡한 추론은 좀 어렵고요. 맞아요. 훈련 데이터에서 조금만 벗어난 질문에는 좀 엉뚱한 답을 하고요. 어떨 땐 아예 작동을 멈출 수도 있으니까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기엔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결국 LLM은 통제가 어렵고 SLM은 능력이 좀 제한적이고 이런 딜레마네요. 네, 딱 그 딜레마죠. 그래서 이 노트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온톨로이라는 거군요. 지식의 뼈대, 맞습니다. 온톨로지 모델 중심 생성, OEMG. OMG.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지식, 뭐 객체 간의 관계, 규칙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의한 온톨로지 모델. 이걸 중심으로 AI를 만든다. 네, 마치 건물의 설계도, 청사진을 먼저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설계도. 핵심이 그거군요. 네. OMG에서는 이 온톨로지가 일종의 생각, 그러니까 작업 맥락이나 절차, 필요한 정보, 이런 걸 명확하게 딱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언어 모델은 뭘 하나요? 언어 모델, LM은 그 구조 안에서 말하기, 즉 실행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복잡한 추론을 직접 하기보다는 온톨로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정보를 찾고 그걸 자연어로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비교적 작은 SLM으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구조가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단 보조 AI라면 온톨로지가 뭐 질병, 증상, 검사 사이의 관계를 딱 정의해주고 LLM은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질문하거나 결과를 설명해주는 거죠. 온톨로지가 있으니 SLM도 똑똑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작업 성취력에 따라서 최적의 언어 모델을 골라 쓰는 것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MOMG의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인데요. 지능형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지능형 라우팅. 네, 예를 들어 내 주문 상태 좀 알려줘. 이런 단순한 요청은 온톨로지에 이미 정의된 정보를 작은 SLM이 빠르게 찾아서 답해주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 이 두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천해줘. 같이 좀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온톨로지가 정의한 비교 기준 프레임워크 안에서 LLM을 딱 호출해서 심층 분석 결과를 생성하도록 하는 거죠. 아,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모델을 선택하고 조합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비용, 속도, 그리고 에너지 효율까지 최적화하는 이기종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효율성은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LLM의 통제 불가능성 문제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RLHF, 보상 기반 강화 학습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RLHF는 사실 결과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MOMG는 좀 달라요. 온톨로지에 명시적으로 규칙이랑 논리 구조가 다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AI에게 왜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절차가 담긴 일종의 설계도 자체를 주는 방식이에요. 아, 행동의 근거를 명확히 주는 거군요. 네. 이걸 구조적 정렬 (structural alignment라고 하는데 AI가 왜 그렇게 작동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금융이나 법률처럼 검증 가능한 정확한 행동이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니까 나중에 뭐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도 훨씬 쉽겠네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맞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모듈성과 확장성 확보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반품 처리 기능을 새로 넣고 싶다. 네. 그럼 거대한 모델 전체를 막 다시 훈련시킬 필요 없이 그냥 온톨로지의 반품 절차 규칙을 새로 정의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작은 SLM 모듈이나 외부 도구를 딱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 훨씬 유연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 있잖아요. 네. 이걸 단순히 LLM의 뭐 말투나 표현력 개선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온톨로지 자체, 즉 지식의 뼈대를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핵심 지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앞으로 다가올 그 AI 에이전트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더 큰 모델을 가졌냐 이게 아니라 네. 누가 특정 산업에 최적화된 가장 정교하고 실용적인 온톨로지 모델을 구축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 모델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더 작고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특정 모델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이 온톨로지야말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핵심 자산, 일종의 기술적 해자가 될 거라는 거죠. 와, 이게 국가적인 AI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뭐 빅테크 기업의 LLM을 따라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별 SLM 개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예를 들어 제조업, 의료, 금융, 법률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온톨로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온톨로지 구축에 집중한다. 네, 그리고 그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LLM과 SLM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활용하는 OMG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 이게 어쩌면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AI 주권을 확보하는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반도체 공정 온톨로지를 정말 완벽하게 구축한 AI 에이전트가 있다면요. 이건 수요 예측이나 공급망 위험 관리 같은 데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겠죠.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만약에 이 지식의 구조, 온톨로지가 AI의 핵심이라면 그럼 우리가 단순히 계산 능력만 키우는 걸 넘어서 진짜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요? 어쩌면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바로 여기서부터 AI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